자, 두 번째 통계에서 우리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상 확률 변수와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라는 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분포가 x가 x1, x2, xn이 있을 때 이 밑에 칸에는 px라고 해서 확률이 p1, p2, pn 그리고 이 합계가 1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연속 확률 변수는 쌤이 처음에 확률 변수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연속이라는 건 딱딱딱 하나씩 x1, x2, xn 이렇게 끊어질 수 없는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등교했는데 걸린 시간을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럼 어떤 친구는 1분, 그럼 저는 1분 2초 안 되죠. 소숫자 말이야. 1분 2점, 1분 2초, 그러면 2점 땡땡땡땡땡 초까지 막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1분에서 2분까지 이 사이로 걸렸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공부할 필요, 이게 없는 거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함수는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이 표를 함수 형태로 표현한 거, 이렇게 px가 xi가 될 확률, 자, 이거에 pi가 나올 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해서 불러줬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그렇지만 이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없다. 그냥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수가 등장을 하든 말로 설명이 나오든 우리는 항상 이 표로 바꿔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했다라는 게 핵심이었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표가 없다 보니까 함수가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지 않고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쓰죠.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인데 밀도 함수 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확률 질량이냐 확률 밀도냐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었는데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된 함수냐면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넓이가 확률인데 요가 아니고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함수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걸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넓이가 뭐가 되도록?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fx라는 게 있는데 얘가 a에서 x의 범위가 b 요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넓이가 곧 확률이 됐잖아요. 그래서 P 확률 C 이상 X가 D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는 C와 D 사이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x를 적분해 주는 거죠. 요게 정의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뭐다? 넓이가 확률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전 구간의 넓이 A에서 B까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전 구간의 넓이는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한글로 기억하면 됩니다. 전체 넓이는 1이다. 세 번째, fx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잖아요.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음수.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하고 넓이가 곧 확률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평균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기대값이라고 하고요. 기대값, 기호로 2의 x라고 표현을 했고요. 계산하는 건 세로로 다 곱해서 시그마 i 내부터 n까지 xi, pi 다 더해준다. 그리고 m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 하는 게 평균이었죠. 그죠? 자,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확률 일도함수를 통해서 적분을 해서 평균을 구했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좋죠? 안 하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분산은 편차의, 자료가 흩어진 정도라고 했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더라. 그래서 기호로는 VX라고 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X 빼기 M이 편차, 이거의 제곱의 평균이었고요. 그죠? 요거 그럼 계산하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이거 안 되는 사람은 xi 빼기 m의 제곱, 지난 시간 강의 다시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됐었고. 최종적인 공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쓸 곳이 없네. 제곱의 평균 빼기 여기 씁시다.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어요. 자, 요거 기억할 때도 선생님은 계속 그냥 저거 보고 2x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글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자, 이렇게 했고 평균을 안 구하니까 평균을 기준해서 흩어진 정도 분산을 구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일도함수는 요 성질만 잘 기억해주면 되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요 확률 일도함수와 요 밑에 나오는 정규 분포가 이제 공부를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독립시행 확률에서 지난 시간 복습해 봅시다. 독립시행 확률에서 독립시행 확률 이거 했잖아요. NCR에 P에 R제곱에 1-P에 N-R제곱. 자, 요거는 이제 딱 몇 번 일어나는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어떤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는 이항분포다. 그래서 몇 번 시행했고 한 번 할 때 일어나는 확률이 P였을 때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리고 이걸 이항분포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은 NP였고 분산은 NP, VX는 NPQ였죠. NP 1-P. 자,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만 기억하지 말고 그 과정을 다시 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항분포라는 걸 공부를 했고요. 자, 연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규분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정규분포. 우리 그렇잖아요.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면 그래프로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생긴 거. 종 모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규분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료를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포, 흔한 분포,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을 때도 평균이 50이라면 50 근처의 학생이 제일 많아요. 100점짜리는 조금밖에 없을 거고 0점짜리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포를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봐놓고 정규 분포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요 문제를 이제 22번인데 22번에 선생님이 갖다 놓은 건데 2019학년도 수능 10번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고 확률 일감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요. 따라란.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고요. 자, 요때가 함수값이 3분의 1, 여기가 4분의 3, 그리고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 확률인데 확률은 3분의 1 이상 X가 A보다 3분의 1 이상이고 A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자, 요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률이 뭐라고요? 확률이 곧 넓이다. 자, 근데 그러면 3분의 1 이상의 A 이하는 요 부분,
요 직사각형 넓이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결국 A 값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사실. 전체 넓이가 1이다. 그래서 각각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텐데, 자, 요 부분 보죠.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분의 1이고요. 높이가 4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8분의 1이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얘는 넓이가 A에서 3분의 1 뺀 게 가로 길이고요. 사각형. 그죠? 두 번째.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4분의 3입니다. 요거.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삼각형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a네요. 높이가 4분의 3입니다. 자, 요 세 값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전체 넓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전체 넓이는, 전체는 8분의 1 더하기, 여기 전개하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거 전개를 하면,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8분의 3a.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a 마이너스 8분의 3a니까 8분의 6에서 1을 뺐으니까 8분의 3a가 남겠고, 나머지는 이항을 시키죠. 자, 얘 중에서는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네요. 양변에다 8 곱해주면 3a 4 마이너스 1. 자, A가 1이 나옵니다. A가 1이면 우리가 찾는 요까지 넓이는 요 확률은 요 사각형 넓이니까 요거가 넓이가 되잖아요. 그죠? 자, A가 1. 그러면 3분의 2, 4분의 3이니까 3 약분돼서 넓이가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대표 유형을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표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표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그 이항 분포나 분산을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공부를 좀 해주고, 자, 정규 분포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우리가 이렇게 흔한 분포를 보이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규 분포다라고 하고요. 여기 제일 가운데가 평균이 됩니다.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 fx였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 fx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n 그리고 평균 분산을 이렇게 괄호에 표현해 줍니다. 자, 평균은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대칭이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체 넓이는 항상 얼마다? 확률 밀도 함수는 1이다. 자, 그러면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한 이 가운데 부분에서 왼쪽 0.5, 오른쪽도 0.5, 2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대칭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 그럼 분산, 여기에 평균과 분산을 표현해줬다라는 건 평균은 이제 여기 딱 가운데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거고, 분산이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를 비교를 해볼 거냐면, 자, 요렇게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 fx가 하나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타난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의 평균이 M1, 얘의 평균이 M2였을 때 얘가 평균이 크다. 근데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이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합시다. 얘네 둘은 같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시그마 1, 여기가 시그마 2. 얘네 둘은 같고 얘 평균은 이쪽이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아니면 이제 반대로 평균은 같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애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어이, 이상한데? 자,
얘가 조금 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죠. 여기가 평균이에요. M. 두 그래프의 평균은 같습니다. 근데 빨간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멀리 떨어질수록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애가 표준 편차가 시그마 1. 그 다음에 연두색 애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네요. 이렇게 얘를 시그마 2. 자, 분산 누가 더 크죠? 분산이라는 개념은 평균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빨간색 그래프는 평균에 가장 많죠. 이렇게 평균 쪽에 쫙 솟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두색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이 시그마 2가 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근데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한번 칠 때마다 항상 정규분포가 하나씩 생깁니다. 국어의 정규분포, 수학의 정규분포, 영어의 정규분포. 상대적으로 이 정규분포를 보고 이 친구가 이 과목은 잘하고 또 저 과목은 못하고 사실 점수로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국어 시험에서 90점을 받았고 수학 시험에서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무조건 국어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정규분포로 통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꾸죠.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화. 표준화 시키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 공식이 시그마분의 x 빼기 n인데, 자, 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 m은 평균, 그리고 x는 확률 변수겠죠.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는 어떤 것이냐면 평균과 분산은 항상 0과 1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Z라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Z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Z. 그리고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표준 편차도 1.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 Z는 이렇게 표준화 공식을 쓰면 이 확률 변수 X가 이제 Z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엄청 많이 씁니다.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 공식은 뭐 수능 치는 그날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선생님 저는 공식 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수능 전날이라도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날 이 공식은 어떤 문제에서든지 반드시 한 번은 쓰게 됩니다. 반드시 한 번 쓰는 거 아는데도 안 외우고 간다는 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가든지, 알겠죠? 아니면 수능 시험장 도착해서 외우든지 지금 외워도 좋고요. 반드시 한 번은 쓴다. 그래서 그냥 중요합니다. 그죠? 자, 표준화, 왜 이 공식을 쓰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로 바뀌는지를 우리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로. Z라는 애의 평균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Z는 뭐였냐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는데, 우리 이제 X의 평균의 성질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시그마분의 1은 앞으로 빠져요. 자, 빼기 시그마분의 M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X가 뭐죠? X의 평균이 M이잖아, 그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을 하니까 0이 나와주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M과 시그마가 어떤 숫자였던지 간에 이 공식을 쓰게 되면 평균이 항상 0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VZ. 그럼 V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겠죠. 그런데 자, 분산의 성질에서는 곱해진 시그마분의 1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었고, 뒤에 빼준 숫자는 없어졌어요.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근데 VX가 뭐냐면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서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공식 쓰면 항상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게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일단 문제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합시다. 20번을 볼까요? 그냥 좀 쉽게. 20번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의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30이고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분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나중에는 뭐 예전 수능 문제는 우량대지를 선발하는데 우량대지의
아니, 돼지 농장에 돼지 평균 몸무게가 뭐 700kg고 우량돼지가 되려면 840kg 이상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오만 얘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축구공의 무게는 평균이 430이고 표준 편차가 14다. 14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의 무게 중에서 무게가 400 X, 축구공 한 개 무게 X잖아요. 얘가 409g 이상의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률 같은 게 제일 뒤쪽, 교과서 제일 뒤쪽에 보면 표가 막 이렇게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실제 수능에서는 옆에 작은 표를 주죠.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거를 우리는 바로 풀 수가 없어요. 표준화를 시킵니다. 표준화를 시키면 x라는 애는 z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409라는 숫자는 요 공식을 써서 4 시그마 분의 x가 409죠. 여기서 409 마이너스 m 430 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p z는 마이너스 21이잖아요. 14분의 21, 7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1.5보다 크거나 같아지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그림 봤죠?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있겠죠. 근데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는, 문제에서는 항상 보면 여기 1.5일 때 숫자를 주죠, 여기. 자, 1.5일 때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0.4332일 겁니다. 0.4332. 근데 정규분포의 특징상 이거 대칭이니까 여기도 0.4332고, 우리는 하는 게 1.5 이상이니까 이만큼에 여기에 이쪽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요 반틈이 0.5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5 이상의 확률은 0.9332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확률 변수의 이제 마지막 내용. 앞에서 이상 확률 변수를 배우고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고, 그중 대표적인 분포로 이항 분포를 배우고 정규 분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는 얘기가 있네요. 우리 동전을 100번 던져볼까요? 이항 분포 맞나요? 동전 100번 던진다. 앞면에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하자 했을 때 그렇겠죠. 100번 같은 시행을 반복하고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던질 때마다 앞면에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자, 표현해보면 이렇죠. X는 이항 분포인데 앞면이 나오는 100번을 시행하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다. 사건 A는 앞면, 자, 요렇게 이항 분포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실에서 평균이 얼마죠? 50. 교실에서 30명이 동전 100번씩 다 던져봐요. 그러면 50번 정도 근처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100번 나온 친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도 거의 안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떨어진 70번, 뭐 한 30번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50번 정도 근처에 나온 친구들보다는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점으로 찍어서 잘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관계? 이항 분포는 시행의 수가 커지면 사실은 2번 해가지고는 이런 분포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 100번을 하니까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커지면, 자, 시행 횟수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뭐 몇 번 이상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규 분포가 안 되는 이항 분포를 수능에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혹시 수학과 가거나 통계학과 가면 그게 어떤가를 막 탐구하면 되지. 지금 굳이 시행 횟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항 분포면 그냥 정규 분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규 분포가 되더라. 그래서 X는 정규 분포도 된답니다. 이런 상황. 이항 분포의 상황. 그래서 평균이 50이겠죠. 분산이 5의 제곱이겠네요. 2분의 2분의 곱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네. 이항 분포는
그냥 정규분포가 된다. 시행의 수가 커진다라는 조건이 붙지만 그 시행의 수가 적을 때는 우리한테 문제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다라고 좀 얕게 알아도 됩니다. 이거는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필요한 거는 이해를 하자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은. 자, 어떤 상황 x가 이항분포일 때, 이항분포일 때, 그러면 뭐도 된다? x는 정규분포도 된다. 그래서 평균이 뭐냐면 NP고 분산이 NPQ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등장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표준화를 시키는 정규분포가 되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를 시켜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 상황들이 꼭 정규분포 단순한 한 문제 한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뒤에 가서도 계속 나와요. 그건 나중에 또 쌤이 따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독립시행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항분포는 뭐였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독립시행이 같은 시행을 n번 반복을 하죠. 그리고 각 사건이 서로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죠. 자, 그 다음에 A 사건이 조건이 좀 많아서 A 사건이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요게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야 돼요. 독립시행에서.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독립시행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됐을 때, 저거 아까 전에 1번 질문이 뭐였더라? 1번 질문이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거였죠. A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쌤이 계속 왜 자꾸 반복을 하냐면 여러분 자꾸 나중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NP, NPQ만 기억하고. 그래서 얘는 NCR에 P에 R제곱에 1-P에 M-R제곱이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이항분포로 넘어갔죠. 이항분포는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이항분포는 A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np라고 썼고 이때 평균은 np고 분산이 npq였어요. 맞죠? 요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고, 자, 이제 세 번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A 사건이, A번 이상, 뭐 B번 이하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두 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하.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요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확률이니까 P, 확률에서 X가 일어나는 횟수니까 이게 A번 이상, 그럼 이게 B번 이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하게 그냥 A번 일어나는 확률, 그러면 여기 공식에 A를 넣으면 되는 건데 A번 이상, B번 이하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100 이상, 200 이하. 자, 그러면 NC 100에 어쩌고저쩌고, NC 101에 어쩌고저쩌고, NC 102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200까지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X가 이항분포기도 하지만 정규분포인 것도 알아요. NP
NPQ 해서 사실 얘가 이제 M과 시그마 제곱이라고 우리는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때는 자 이랬을 때 얘를 뭐 시키는 거예요? 얘를 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준다. 그리고 정규 분포에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뭐 한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직접 그냥 하나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계속 하던 그걸 합시다. 객관식 오지선나요? 이번에는 몇 문제 할까요? 그러니까 한 25문제 25문제 일찍은 우리 중간고사 치면은 25문제가 가장 많으니까 그럼 첫 번째 질문 두 개 맞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식 쉬우니까 바로 공식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식 오지선당 25문제를 찍는 거는 독립시행이구나. 같은 시행을 25번 반복하고 찍을 때마다 맞을 확률은 5분의 1로 일정하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독립시행이야. 근데 두 개를 맞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25개 중에 두 개를 맞는데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야. 근데 두 문제를 맞으니까 제곱. 틀릴 확률은 5분의 4야. 23개를 틀려야 되니까 23제곱. 이렇게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맞은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마치 문제 수 기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잖아. 기대값이니까 평균 독립시행인데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이항분포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25문제를 찍어요. 한 문제 그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이때 평균은 NP니까 X의 평균 기대값은 5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4문제 이상 10문제 이하 맞힐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4문제 이상 10문제 이하 맞힐 확률 이렇게인데 4문제 이상 맞는 개수가 X니까 10문제 이하를 맞춰야 돼요. 이거 계산을 하려니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이건 다 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거는 표준화를 시켜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X는 이항분포이기도 하지만 정규분포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이 5였어요. 분산이 5분의 4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NPQ니까. 자, 그러면 2의 제곱이네요. 4. 와, 그래도 표현이 잘 됐어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 이거 풀려면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화 시키는 공식은 2분의 x 빼기 m 마이너스 1 그리고 자 밑에 씁시다. p 2분의 x 빼기 1 x 빼기 m 그러니까 x는 공식 쓰면 z로 바뀌고요. 또 2분의 10 빼기 5 그래서 얘는 p 마이너스 0.5 이상 z가 2.5 이하이구나. 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문제에서 나오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데 0이 여기가 마이너스 0.5 여기가 2.5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독립시행이라는 게 중요한 상황이겠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 여러분 문제를 보고 이게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건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속 확률 변수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 수능특강 기준으로 5강, 6강을 다 한 거가 되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문제를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되겠고, 이어서 이제 한 단원만 딱 나왔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통계가 빨리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통계가 수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수로 따지자면은 4점짜리 자 올해는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어서 모의평가 6월달을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두세 문제씩 4점짜리 포함해서 그렇다면 10점 이상은 차지를 하고 있죠. 10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지만